여러분, 해킹 한 번으로 나라 전체가 멈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새로운 차원의 사이버 위기, 특정 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겨냥하는 공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보시죠. 19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조 2천억 원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단 한 번의 사이버 공격이 한 나라의 경제에 남긴 정말 어마어마한 상처의 크기입니다. 아니, 3조 원이라니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현실에선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몇 주 동안 생산이 멈췄고 영국 제조업 생태계 전체에 눈에 보이는 압박이 가해졌다. 공장이 멈추고 그 충격이 영국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 된 거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떻게 한 기업에 대한 공격이 3조 원짜리 국가적 재앙으로 번졌을까요? 제기어 랜드로버 공격 그 전말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심각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2025년 9월 공장 대부분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10월이 되어서야 겨우 아주 조금씩 재가동을 시작했죠. 잘 나가던 흑자 기업이 순식간에 분기 손실만 8천억 원을 넘게 기록했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충격이 공급망,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로 그대로 퍼져나간 거죠. 결국 영국 정부가 나서서 무려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협력 업체들의 연쇄도산을 겨우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JLL 사건은 우리가 알던 그냥 그런 랜섬웨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시스템적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공격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예전 랜섬웨어는요, 그냥 한 회사, 한 피해자만 괴롭히는 국지적인 IT 재난이었어요. 좀 성가신 서비스 중단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적 랜섬웨어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생태계 전체를 붕괴시키고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거시 경제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바로 시스템적 사건이라는 개념인데요. 핵심은 연결성이에요. 마치 도미노처럼요. 제규어 랜드로버라는 첫 번째 도미노 하나가 딱 무너지니까 그 뒤에 줄 서 있던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와르르 함께 쓰러져 버린 거죠. 이제는 단 하나의 보안구멍이 산업 전체를 마비시키는 연쇄 효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제조업이었을까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제조업은 무려 4년 연속으로 사이버 공격의 최대 표적이 되어 왔어요. 다시 말해 가장 공격받기 쉬운, 가장 취약한 산업 분야였다는 거죠. 제조업이 이렇게 집중포화를 맞는 이유는 해커들의 침투 방식이 상상 이상으로 교묘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들의 최신 공격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마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는 좀 다를 겁니다. 요즘 해커들의 수법을 보면요, 꽤나 지능적입니다. 예전처럼 무작위로 시끄럽게 피싱 이메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용한 침입자처럼 행동하죠. 첫 단계로 다크넷에서 초기 접근 브로커라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미 뚫려있는 정상적인 사용자 계정을 삽니다. 말하자면 현관문 열쇠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주고 몇 발이고 아무도 모르게 네트워크 안을 돌아다니면서 핵심 시스템이 뭔지, 어디를 공격해야 가장 치명적인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방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운용을 마대시킨 뒤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거죠. 이 차트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보세요. 초기 침해의 70% 이상이 무슨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해킹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인터넷에 공개된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노리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유출된 정상적인 계정 정보를 사서 들어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해커들이 굳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훔친 열쇠로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JLL 사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시스템적 공격의 시험대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흐름을 보시면 위협이 얼마나 빠르게 진화했는지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2022년 토요타 협력사가 공격당했을 땐 생산 라인이 하루 만에 복구됐어요.
2023년 페라리는 데이터가 유출되긴 했지만 생산은 계속됐죠. 그런데 2025년 JLR 사태는 어땠나요? 몇 주 동안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되는 완전히 다른 규모의 재앙으로 이어진 겁니다. 불과 3년 사이에 공격의 파괴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거죠. 이 세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하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토요타 사례는요, 단 하나의 협력사가 전체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페라리 사례는 공장이 멈추지 않더라도 중요한 데이터가 털리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JRR은 완성차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어떻게 국가 경제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IT 부서의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생존이 걸린 핵심적인 비즈니스 연속성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어 전략 CISO, 즉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들의 플레이북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첫째, 공격이 터졌을 때 어디까지 피해가 번질지 그 폭발 반경을 미리 파악해야 하고요. 둘째, 정상적인 계정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활동을 보이면 중대 위협으로 관주하고 모든 접근을 감시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회사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협력사들에게도 보안 표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재난 상황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행 연습, 즉 모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공격은 언젠가 일어난다는 걸 인정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이건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국립사이버보안센터 같은 정부 기관에서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공급망 보안은 이제 이사회 수준의 핵심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 더 이상 실무진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보죠. 나는 제조업이랑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걸까요? JLL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현대 경제에서는 한 회사에 대한 공격이 곧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과연 한 회사의 보안은 어디에서 끝나고 바로 나의 안전, 우리 사회의 보안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이건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이자 책임일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